사용자들은 어떻게 쓰는지 아도브 공식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도브 공식 사이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아도비 코리아라고 아도브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팁들입니다. 여기 가시면 아주 좋은 팁들을 많이 알려주는데요. 머리카락 따는 기능에 대해서 아도브 공식 사이트에서는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에서 머리카락을 분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하단 링크에 있는 실습 파일로 따라해 보세요. 주로 사용할 파일에는 두 개의 레이어가 있는데요. 포트레이트와 파란색 배경 레이어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도 있는데요. 사용자 정의 브러쉬를 만드는 데 사용할 겁니다. 먼저 포트레이트 레이어에서 배경을 제거해 보죠. 한 번의 클릭으로 가능합니다. 포트레이트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속성 패널로 이동해 빠른 작업 아래에 있는 배경 제거 버튼을 클릭하면 포토샵에서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해 주요 피사체를 감지한 다음 레이어 마스크를 만들어 배경에서 피사체를 분리하죠. 포토샵에서 수행한 결과도 훌륭하지만 마스크를 다듬으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레이어 마스크 축소판을 클릭하고 속성 패널에서 선택 및 마스크를 클릭합니다. 마스크 가장자리가 잘 보이도록 보기를 검정 바탕, 불투명도는 100%로 설정한 다음 브러쉬 툴을 선택합니다. 브러쉬 크기를 변경하려면 대괄호키를 누릅니다. 대괄호키는 대부분 영어 키보드의 P 옆에 있죠. 브러쉬를 사용해 마스크로 가리면 안 되는 영역을 칠합니다. 이미지 하단의 스카프처럼요. 이제 전역 다듬기 슬라이더로 마스크를 세부 조정합니다. 매끄럽게 슬라이더로 고르지 못한 마스크 가장자리를 다듬은 후에 페달을 높여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합니다. 이제 머리카락을 세부 조정할 텐데요. 이 슬라이더의 조정 내용이 다음 단계에서 표시할 머리카락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므로 이 조정 내용을 마스크에 적용하겠습니다. 출력 설정 아래에 출력 위치 드롭다운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선택된 마스크 작업 영역으로 이동해 머리카락을 세부 조정합니다. 툴바에서 가장자리 다듬기 브러쉬 툴을 선택하고 머리카락 주위에 적용된 마스크 가장자리로 이동해 원본 이미지의 머리카락이 최대한 많이 마스크에 포함되게 합니다. 이번에도 브러쉬 크기는 대괄호키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전역 다듬기 슬라이더로 마스크 가장자리를 세부 조정합니다. 대비를 높일 수 있고 가장자리 이동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밀어 가장자리를 축소할 수 있죠. 완료되면 확인을 누릅니다. 마스크가 좋아졌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배경의 이미지에서 머리카락 모두를 선택하는 일은 까다롭습니다. 어려운 머리카락을 마스크로 처리하는 방법은 선택하기 어려운 영역은 무시하고 디지털 머리카락으로 칠해주는 겁니다. 이 튜토리얼을 위해 제공된 두 번째 이미지로 이동해 얇은 머리카락으로 칠할 사용자 정의 헤어브러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르기 툴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 가운데 핸들을 당겨 머리의 왼쪽 부분을 분리합니다. 윈도우즈의 경우 엔터키, 맥 OS의 경우 리턴 키를 눌러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이미지 채도를 낮추기 위해 이미지 메뉴에서 조정, 채도 감소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배경은 흰색으로, 머리카락은 완전한 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지 메뉴에서 조정, 레벨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가운데 포인트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머리카락을 어둡게 만든 다음 흰색 포인트를 왼쪽으로 드래그하여 배경을 최대한 하얗게 만듭니다. 머리카락의 디테일이 사라지지 않도록 슬라이더를 사용해 세부 조정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닷지 툴을 선택하여 범위를 밝은 영역으로 노출을 50%로 설정한 다음 하단 왼쪽에 모퉁이를 칠해 밝은 회색 픽셀을 흰색으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 번툴로 전환해 범위를 어두운 영역으로 노출을 50%로 설정하고 머리카락을 칠해 어두운 픽셀을 검은색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 브러쉬 툴을 선택합니다. 이 이미지를 브러쉬로 만들기 위해 편집 메뉴에서 브러쉬 사전 설정 정의를 선택하고 브러쉬 이름을 입력합니다. 헤어로 입력하고 변경사항을 적용해보죠. 브러쉬 툴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 정의 브러쉬가 자동으로 로드됩니다. 작업 문서로 되돌아가 배경 레이어를 선택하고 새로 빈 레이어를 만든 다음 키보드의 대괄호 키를 사용해 원본 이미지의 머리카락에 맞게 브러쉬 크기를 조정합니다. 왼쪽 대괄호 키를 눌러 브러쉬를 작게 만듭니다. 브러쉬 툴을 사용할 때 윈도우즈의 경우 Alt, 맥 OS의 경우 옵션 키를 눌러 스포이드 툴을 일시적으로 활성화한 다음 페인트로 사용한 색상을 선택합니다. 밝은 금발 영역 위에 스포이드 툴을 놓고 클릭해 이 색상을 전경 색상으로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한 번 클릭해 머리카락을 그립니다.
브러쉬를 만들 때 배경을 완전한 흰색으로 만들지 않으면 칠했을 때 배경 일부가 보이게 되므로 이를 위해 흰색 배경이 될 때까지 소스 이미지를 미세 조정하고 새 브러쉬를 만듭니다. 이제 이동 툴로 레이어를 원하는 위치에 배치합니다. 윈도우즈의 경우 컨트롤 T, 맥OS는 커맨드 T를 눌러 변형을 활성화하고 모서리 핸들의 바깥쪽을 클릭한 다음 드래그하여 레이어를 회전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뒤틀기를 선택하고 레이어를 왜곡시켜 원본 사진과 최대한 일치시킵니다.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 컨트롤 J를 눌러 레이어를 복제해보죠. 맥OS의 경우 커맨드 J입니다. 컨트롤 T 또는 커맨드 T를 눌러 변형을 활성화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가로로 뒤집기를 선택합니다. 레이어를 반대편으로 옮겨 회전하고 아래로 드래그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머리 일부가 흐리게 보이는 건 필드 심도가 얕기 때문인데요. 이 흐림 정도를 일치시켜보죠. 필터 메뉴에서 흐림 효과,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선택합니다. 반경 1픽셀로 흐림을 설정하고 확인을 누르면 더욱 사실적인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면 서로 다른 머리카락 색상을 사용하여 이러한 단계를 몇 차례 반복합니다. 이것은 최종 이미지이고 이것은 다른 배경의 사진입니다. 지금까지 포토샵에서 머리카락에 마스크를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으므로 이 기법을 자유롭게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습니까? 엄청 어렵죠? 아마 여러분, 이건 내가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뒤에 이제 브러쉬 툴 기능이 나오죠. 브러쉬를 만들어서 넣는 것. 한번 해보시고, 일단 기초 기능이 좀 되시면은 아도브사에서 알려주는 방식대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분들은 나중에 하고 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한 분들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는 예제를 다운받을 수 있게 다 파일까지 있잖아요. 파일 다운받아서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스펀지 툴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스펀지 툴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스펀지 툴은 뭐냐면 원하는 부분의 색깔만 좀 바꿀 수 있는 기능이에요. 스펀지 툴. 자, 스펀지 툴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디세츄레이트와 세츄레이트로 옵션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츄레이트는 이 색상을 더 흠뻑 적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흠뻑 꽉 색깔을 꽉 채운다. 디세츄레이트는 색을 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츄레이트로 해서 한번 볼까요? 자, 세츄레이트로 해서 브러쉬 사이즈를 좀 줄이고요. 해보겠습니다. 세츄레이트로 해서 하면은 입술이 좀 더 빨개지죠. 자, 익스포저를 조금 높이겠습니다. 플로우 값을 높여서 하면은 훨씬 더 색깔이 빨리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이 조금 없던 색깔을 더 만들어 넣을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입술에 색깔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좀 어색하네요. 자, 반대로 디세츄레이트를 하게 되면 색을 오히려 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창백한 입술을 만들 수가 있겠군요. 오히려 붉은색의 색깔을 빼버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을 넣고 뺄 수 있는 게 스펀지 툴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이렇게 색상을 만지는 툴이라서 알파 채널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습니다. 알파 채널은 색상이 없잖아요. 근데 스펀지 툴은 색상이 있는 상태에서 걔를 넣었다가 뺐다는 거죠. 다치 툴은 더 흰색은 더 희게 만들고 검은색은 손을 안 대고 흰색만 더 희게 만드는 기능. 번 툴은 약간의 회색이 있으면 그걸 더 검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이게 두 개를 적절히 섞어서 흰색을 더 가늘게, 검은색을 더 두껍게 이렇게 적절히 조절하면서 내가 원하는 완벽한 알파 값을 만들어낼 때 자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물론 칼라 쪽에 써도 됩니다. 번 툴을 쓰면은 더 이렇게 어두운 색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머리 색깔을 더 어두운 색깔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칼라 쪽에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알파 쪽에서도 많이 쓴다는 거죠. 다치 툴로 더 밝게, 자, 코끝을 더 밝게. 그러면은 이렇게 더 또렷한 코가 더 만들어지겠죠. 자, 이마까지 이렇게 브러쉬를 좀 키워서 살짝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자, 이런 느낌으로 또 조금 다르게 색깔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번 툴, 다치 툴, 스펀지 툴, 이 세 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색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50% 남은 그 칼라 때문에 번툴과 다치 툴을 써서 힘들게 작업하는 것들을 봤는데요. 사실 이것은
프리멀티플라이드 알파라는 기능을 써서 완벽하게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3D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포토샵하고 상관없이 애프터 이펙트하고 상관 있는 것입니다. 일단 포토샵에서 불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 불은 그냥 사진을 찍은 것이기 때문에 알파 채널이 없습니다. 알파 채널이 없기 때문에 알파 채널을 만들 텐데요. 일단 백그라운드 컬러를 일반적인 레이어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채널에 가보면요. RGB 가까이 돼서 레드, 그린, 블루 값이 있습니다. 불에 파란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블루 값은 다 까만색으로 보이고요. 레드가 많이 보이네요. 그린은 좀 보이고. 자, 레드 값을 제가 알파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레드 값을 컨트롤 A, 컨트롤 셀렉트 해보면 전체 셀렉트입니다. All, 컨트롤 A 한 다음에 복사, 에디트 해보면 컨트롤 C라고 있습니다. 카피, 컨트롤 C. 그런 다음에 뉴 채널을 만들어서 알파 1을 만들어서 컨트롤 V, 에디트 해보면 페이스트, 컨트롤 V죠. 자, 이렇게 레드 채널을 알파 채널로 바꿨습니다. 자, 디셀렉트 해서 셀렉트를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알파 채널이 만들어졌습니다. 빨간색을 알파 채널로 쓰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빨간색이 가장 불에는 잘 보이는 색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파 채널로 제가 바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요, 원래는 알파 채널이 없었는데 빨간색을 이용해서 알파 채널을 만든 이미지가 된 거죠. 자, 이 이미지를 제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알파 채널을 가지고 저장해야 되는데요.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TIF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을 할 때 레이어는 끄고요. 알파 채널이 살아있는 모양으로 해서 제가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TIF 파일은 압축을 지원합니다. 압축 기억나시죠? 압축. 그래서 이 압축은 안 하거나 아니면은 비손실 압축을 하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는 LZW로 제가 압축을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애프터 이펙트에서 불러볼게요. 임포트. 그래서 파이어 TIF를 부르게 되면 물어봅니다. 자, 스트렝트 그대로, 언매트드 그대로 부르는 것과 있고 프리멀티플라이드 방식으로 부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스트렝트로 불러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불러보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불러졌습니다. 알파 채널 켜면은 이게 이제 알파를 보는 건데요. 자, 이 느낌 보이십니까? 여기에 그냥 제대로 들어온 것 같긴 하죠. 그런데 프리멀티플라이드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부를 텐데 이번에는 두 번째 부르면서요. 얘를 프리멀티플라이드로 부를 겁니다. 프리멀티플라이로 오케이. 자, 이걸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미지. 색깔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첫 번째 것은 그냥 알파 채널로 부른 것이고요. 두 번째 것은 프리멀티플라이드로 해서 부른 것입니다. 자, 들어가 확대를 해서 가볼게요. 자, 여기는 확실히 그 검은색이 느낌이 남아있죠. 이 검은색은 원래 이미지가 검은색이었기 때문에 뒤에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불의 D가 검은색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50%만 빼게 되면 그 검은색도 50% 남는 거예요. 즉 25% 정도가 남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안티알리아싱의 문제인 겁니다. 안티알리아싱의 문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계단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분명히 반 정도의 회색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회색조에는 백그라운드의 색깔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이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프리멀티플라이드 기능을 쓰게 되면 완벽하게 그 색깔이 빠지게 됩니다. 완벽하게 색이 다른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다르죠. 여기는 약간 검은색이 남아 있는데 이쪽은 완벽하게 빨간색만 보이죠. 자, 이거는 애프터 이펙트에만 있는 기능이에요. 포토샵에는 이 기능이 없어요. 이거는 완벽한 합성을 위한 거거든요. 포토샵에는 왜 없느냐? 포토샵에서는 여기를 그냥 이 브러쉬로 색칠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합성을 하게 되면 그림 한 장 한 장을 리터칭하는 건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이런 프리멀티플라이드 기능, 합성에서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이 여기에는 있는 거죠. 앞으로 빛과 관련된 기능도 애프터 이펙트의 기능이 더 많아요.
그래서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포토샵 작업처럼 한 장을 작업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애프터 이펙트만 있는 기능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당장 여러분만 하더라도 프리 멀티플라이드로 합성을 하려면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합성하면은 완벽하게 합성이 되겠죠.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포토샵에서 리터칭을 해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실습에서는 당장 쓰지는 않을 거고요. 나중에 애프터 이펙트 프리미어에서 비슷한 걸 좀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50% 알파, 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50% 알파도 실제 합성에서는 이렇게 프리 멀티플라이드 알파 기능을 써서 완벽하게 합성을 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포토샵으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아까 이 여성의 이 초록색 부분을 그렇게 힘들게 알파 값에서 다치 툴과 번툴로 만질 수도 있지만 색깔을 칠해서도 할 수 있다고 했죠. 셀렉트 서브젝트를 하게 되면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되게 되면 그 부분만 제가 지울 텐데요. 자, 이렇게 지워졌을 때 이 부분에 남는 이 애매한 초록색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없애냐면요. 그냥 노란색을 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색깔을 자, 이렇게 색깔 툴 띄운 다음에 바깥에 가면 자연스럽게 스포이드가 나오거든요. 스포이드를 나와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클릭을 합니다. 비슷한 근처의 색깔을 이 색깔이 클릭이 됐군요. OK를 누른 다음에 브러쉬 툴을 잘 선택을 하고요. 사이즈를 조절한 다음에 칠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칠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막 칠하는 것 같지만 정확히 알파가 있기 때문에 알파 외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렇게 칠을 해서 초록색 부분을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리터칭으로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멀리서 보게 되면 흰색 머리카락이 남게 되는 거죠. 지금 요 위에는 약간 더 만지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더 디테일하게 나아가는 거는 요 옆에 셀렉트 앤 마스크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머리카락을 만져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포토샵에서 공식 그 튜토리얼에서 설명하는 거 봤죠.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편법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50% 남는 애매한 색깔들을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꼭 머리카락뿐만 아니고 뭐 옷에 있는 털이라든지 아니면 애매한 블러 이렇게 50% 정도 블러 먹은 이런 애매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다 처리를 해서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 확대를 해서 보면 머리카락이 정말 애매하죠. 정말 애매해서 이건 참 특히나 이런 부분은 원래 원본 사진 자체가 블러가 먹었어요. 뎁스 블러, 카메라 뎁스 블러가 먹어가지고 앞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짐으로 인해서 뒷부분에 이렇게 애매하게 색깔이 이렇게 블러가 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아까 아도브 포토샵에서 해줬던 그 방식대로 내가 이미지를 머리카락 이미지를 만들어서 넣던지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큰맘 먹고 잘라서 없애버리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리터칭해서 만든다는 건 너무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걸리게 되면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잘 보이지만 아마 여러 개의 복잡한 배경과 합쳐질 때는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여기를 그냥 잘라버리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뭉개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